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템플릿입니다. MS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툴을 잘 쓰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창의적으로 툴을 쓰지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충분히 적용해가지고 검증된 템플릿 파일 열어가지고 쉽게 사용해요. 메뉴 사용 방법? 그 기본 화면에서 쓸 수 있는 메뉴가 사실 그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기본 빌트인 그 화면 자체에서 기본 환경에서 디폴트 환경에 쓸 수 있는 기능은 별거 없어요. 뭔가 멋진 분석, 제대로 된 보고를 하려면 템플릿으로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템플릿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저기로 가면 이런 뷰 나오고 또 여기로 가면 이런 뷰 나오고 또 여기로 가면 이런 뷰 나오는 거구나. 템플릿의 특징을 이해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제품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라는 제품을 만든 문서 서식, 프로젝트 서식, 프로젝트 템플릿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능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모르시더라도 템플릿의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MS 프로젝트를 전문가 수준으로 쓸 수 있어요. 아니 그 디폴트 템플릿을 구현하지 않은 아주 깔끔한 그냥 프로그램 처음 실행했을 때 열리는 그 디폴트 환경의 MS 프로젝트하고 소위 뭐 개발했다는 그 템플릿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템플릿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원천 데이터를 쳐 넣었을 때 데이터라는 거는 로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 거, 때려친 거, 관찰한 거, 측정한 거, 직접 입력한 거, 이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그 문서에 입력을 했을 때 뭔가 그 데이터가 분석되고 해석되고 발전된 거, 다양한 정보, 분석된 정보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바로 우리 본부장님께 아니면 고객사 발주처 뭐 박책임에게 뭐 무슨 부장님에게 보냈을 때 그분이 만족스럽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 인텔리전스, 가치 있는 공정표 또는 대시보드, 다양한 보고 화면들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문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템플릿을 벤치마크 하셔야 되고요. 그럼 구성 요소들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는 노이즈고 복잡한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템플릿에서 과감하게 빼버리고 우리가 기존에 엑셀로 이렇게 좋게 관리하던 패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그 MS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돼야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기술적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공정관리 분야의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교육 과정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템플릿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벤치마크하면서 이러한 용어들 그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쓰시던 용어와 제가 쓰는 용어가 서로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공통된 용어를 정하면서 개념이 좀 친해지면서 MS 프로젝트를 잘 쓸 수 있길 바랍니다. MS 프로젝트는 메뉴 사용 방법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 우리가 모든 메뉴 버튼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메뉴 이름 바꾸시면 돼요. 메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메뉴 위치, 메뉴 버튼 위치 다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넣었을 때 이렇게 분석해줘라는 그 메뉴 버튼들 개발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엑셀에 사용할 무슨 수식 만들어줘, 무슨 VBA 만들어줘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잘 만들더라고요. 코파일럿도 챗GPT도 잘 만들어요. 근데 프로젝트는 지금 못 만들어요. 프로젝트는 지금 AI에 축적된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학습시키면 생성형 A라고 아시죠? 교육시켜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시대예요. 축적이 돼가고 있거든요. 놀라운 혁신의 시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뉴 만드실 수 있다고요. 저 개발자가 아닌데 MS 프로젝트로 PMS 개발하고 있고요. 그 AI 안 쓴 시대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메뉴를 만드시고 진짜 쉽다. 그 선례 정보 재활용하시고 축적된 정보 재활용하시고 AI 부려먹으시면 되시고 쉽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가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확장성이 뛰어난 툴. 내가 좋아하는 메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뉴 UI를 구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의 4가지 목표는 템플릿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MS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사용 방법은 교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거 모르셔도 실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분석해서 뭘 보고하기 위한 툴이냐, 템플릿에 뭐가 세팅되어 있냐, 그리고 사례 분석, 특정 업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잘된 사례, 세상에 이렇게 문제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거예요. 업체 뭐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것도 벤치마크 하셔야 되거든요. 아, 저런 식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구나. 아, 이렇게 잘 쓰는 경우도 있겠구나. 용어에 친해지셔야 되고 마이 메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가치 정보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트 차트라는 보기에 작업을 잘 분류하고 액츄얼 스케줄, 실제로 진행된 일정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MS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달 작업 일정을 인식할 것이고 분야별 계획 공정률과 실적 공정률을 데이터로서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입력된 화면이 아니라 별도의 분석된 화면으로 가야 이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기 곳곳에 수많은 분석 화면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 추가적인 수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PDF로 내보낼 수 있고 바로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인텔리전스 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달 공정률이라는 화면, 지연 공정이라는 화면 등등의 다양한 화면들이 템플릿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준비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번 교육을 출발할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라는 거는 마감일,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모든 프로젝트는 과정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일정을 이 날짜로 잡았습니까? 아니 절차를 따져보니까 이런 작업 저런 작업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때나 가능한 겁니다. 날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입력하면서 일정을 계산해 나거나 또는 일정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버퍼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버퍼. 이런 식으로 가면 중복 날짜가 데드라인이거든요. 마감일이거든요. 우리가 데드라인보다 5일 정도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버퍼가 5일 정도 부족하다라는 분석된 정보가 MS 프로젝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작업마다 버퍼가 남아 도는 작업이 있고 없거나 부족한 작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볼 수 있는 CPM 공정표라고 하는 인텔리전스가 템플릿에 구현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데이터 입력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원래 MS 프로젝트에는 이런 분석 정보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도 시각화가 안 돼 있어요. 이 툴의 본질은 DB 테이블이에요. DB 테이블. MS 프로젝트라는 이 파일의 정체가 뭡니까? 104만 8천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형에서는 500여 개, PMS에서 출발한 그 파일 제품인 경우에는 무제한의 가로 세로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 DB 테이블이 이 MS 프로젝트 작성한 파일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DB 테이블 중에 어떤 열은 값을 입력하는 용도의 필드이고 어떤 열은 분석된 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수많은 분석된 정보 관련 필드들은 MS 프로젝트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엑셀보다 더 쉽고 강력하고 정확한 원리의 수식으로서 다 뽑아낼 수 있다.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머리 아파요. 그 수식을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나는 if 함수도 어려운데 아니요. 준비된 검증된 수식들 있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갖다 쓰거나 또는 템플릿의 그 구성, 오거나이저라는 메뉴를 통해서 구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런 설정 요소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인텔리전스 멋지게 나오는 거 그게 템플릿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제한의 화면들을 우리가 템플릿에 세팅해 놓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화면들 중에서 간트 차트라는 보기 요 보기의 사용 방법만 잘 아셔도 됩니다. 간트 차트에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수많은 화면들이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수많은 화면들을 주제별로 찾아가기 좋게
메뉴 대시보드 또 저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조직 차원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또는 나만을 위한 로컬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MS 프로젝트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화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작업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고 날짜가 있고, 이거 뭐 어떤 자재가 들어간다, 어떤 업체 인력이 들어간다, 범위, 일정, 자원, 딱 세 가지 정도만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MS 프로젝트는 이렇게 단순한 툴이에요. 딱 세 가지 관점의 데이터만 입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 데이터 말고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세열 추가, 우리가 더 열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준비되어 있는 분석용 필드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만족을 못 할 겁니다. 저 분석된 필드에 대해서 저걸 특성별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필드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필트인, 원래 있는 기본 필드 중에는 비용이라는 필드가 있고, 비용 필드 열 삽입을 해가지고 제목은 금액으로 달아주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용을 입력을 했을 때, 목표 기준 금액을 입력을 했을 때 웨이트가, 보활이 자동으로 쫙 매겨졌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의 보활이 걸려 있는지 파악을 하고 싶다. 보활 기준으로 이번 달에 해야 될 진도에 몇 퍼센트를 했는지 파악하고 싶다. 간단한 수식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시공형 프로젝트에 비용을 입력한다면 웨이트와 웨이트 프로그레스를 계산할 수 있는 기본 템플릿을 권장드리고 이번 교육 중에도 활용할 겁니다. MS 프로젝트는 결과로서의 진도율, 지금쯤 몇 퍼센트 했다. 액츄얼 프로그레스라는 필드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계획 공정률, 계획 진도율, 플랜드 프로그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도 만들 수 있죠. 그 진도라는 걸 MS 프로젝트는 시간 기준으로 관리해요. 어이구 5일짜리 작업인데 우리가 3일을 했어요. 이틀을 더 하면 끝낼 수 있다고요. 아 이거 60% 했어요. 라고 시간 기준으로 진도를 계산하지만, 많은 시공형 프로젝트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물량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진도를 관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획해 놓은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지금쯤이면 몇 퍼센트가 됐어야 되는 거냐, 이번 달 말일까지 다음 상황 보고 날까지는 계획 진도율이 몇 퍼센트인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몇 퍼센트가 된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뭐 지연 상황이냐 단축 상황이냐, 예.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고요. 원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어떤 경고 표시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물량 초과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그래프 표시기, 시그널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각적인 이미지들로 변환해서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해주면 우리가 상황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번 교육의 중요 목표 중에 하나는 주공정이 반영이 된 공정표를 작성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는 건 좋은 거죠. 적은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상태 또는 그 능력, 생산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공정표 이렇게 멋지게 나오게 해보자, 이쁘게 나오게 해보자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데드라인 잡아주고 마일스톤 정해주고 절차가 반영이 된 일정을 표현해주면 주공정을 빨간색으로 찾아줘요. 파란 막대에서 일정이 지연됐다는 것은 그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마일스톤까지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빨간 막대에서 일정이 지연됐다는 것은 단 하루의 지연도 이틀의 지연도 남은 작업에 있어서 시정 조치, 만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마일스톤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 주공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제 일정의 차이를 점검을 할 때는 주공정 작업들을 찾아서 대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MS 프로젝트 간트 차트에는
크리티컬 패스가 시각화가 안 돼 있습니까? 간단한 원리로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크리티컬 패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 고객사를 지원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시각화되는 또는 저런 관점으로 시각화되는 방식의 크리티컬 패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산의 논리를 저희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반영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작업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이 될 때는 CP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파악함으로써 엉뚱한 부분이 아니라 파란 막대가 아닌 빨간 막대, 바로 이 작업에 대해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면 계획 공정률보다 실제 공정률이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 따라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MS 프로젝트는 여러 화면들을 하나의 뷰로 이게 오버랩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우리가 A시트, B시트에 있는 것을 이제 오버랩해서 공정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오버랩해서 만든 화면의 일부입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시간대별로 작업량이나 보알 정도 입력을 해주고요. 전형적인 공정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려면은 MS 프로젝트에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엑셀이나 PDF의 기능들을 연계하시면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간트 차트라는 보기를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대별 물량을 넣든 일별 공정률을 넣든 공정률을 내가 입력하지 않고 계산하겠다, 물량 때려쳐가지고 공정률 계산하겠다 할 수도 있겠고, 간트 차트에서 뭐 메인창 활용하기, 보드창 활용하기 방식 등을 활용해서 그냥 간트 사용 방법만 확실하게 익혀놓으세요. 나머지 모든 화면들은 템플릿상에서 다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구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작업들을 분리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작업량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이게 조립 및 인도는 제 1달에는 일이 없는 거네요. 제 1달에는 관리 쪽의 업무의 비중만 크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제 2달 차에는 설계에서만 작업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 지표를 한 개만 쓸 수도 있고요. 작업량, 공수라고도 하고 시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물량이라든가 금액 등에 대해서도 지표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시기별로 그렇게 이제 분류해 주는 거죠. 피벗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형화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값을 선택할 때마다 차트 모양이 바로바로 바뀌는 피벗 차트 다양하게 등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달에 분야별 업무 비중이 어떻게 됐었냐? 이번 달은 어떻게 되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많은 고객사분들이 원하셨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엑셀로 이렇게 입력하고 저렇게 입력하고 2중, 3중으로 작업하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 게시판에 보시면 제가 다양한 그런 구현 예시 화면들을 자세히 안내 드렸고, 그런 예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템플릿에 채택해 주는 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전달되는 거, 이해를 못 하는데 전달되는 거, 그런 메시지를 다 노이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툴을 사용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런 뷰 쓰면 좋잖아. 이걸 왜 2중으로 3중으로 그걸 또 작업하고 있니?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있니? 응? 템플릿에다가 세팅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개의 뷰에서 뭐뭐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 가서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저기 가서 그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입력용 뷰가 있을 것이고, 정보 해석과 인텔리전스 제출하는 분석용 뷰들이 있을 거예요. 템플릿에서 그걸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MS 프로젝트는 뭘 입력하는 툴입니까? 네,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자원에 대해서 계획과 진척사항, 실적사항,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개념의 추가적인 데이터 종류들 다 때려넣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사실상 무제한의 보기와 보고서들이 자동으로 나오고 수십 가지 방식의 방법론상의 그 기법들이 적용되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S 프로젝트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시든 커스텀 프로젝트 템플릿을 활용하시든 MS 프로젝트의 화면은 어떤 특징에 따라서 보기 또는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그 각 인터페이스를 보실 때마다 용도를 이해하시고 호불호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제한의 수많은 종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무조건 써야 되네. 마스터 스케줄 좋지. 타임라인, 이것도 버릴 수가 없겠다. CPM 공정표 이것도 살려야지. 진행 상황 같은 이것도 살려야지. 월간 대시보드, 원래 대시보드 이것도 괜찮네. 근데 요 뭐 자원 배정 현황인가 뭐 이 보기는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 쓰겠다고 하시면 못 써요. 교육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거 언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우리한테 이것까지 관리하라고 하는 건 무리 있지 않나? 이건 어떤 경우에만 쓰면 되겠네? 그 용도를 여러분들이 정의해 나가셔야 돼요. 강사가 추천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쓰세요, 저것도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감하게 호불호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툴의 본질이 데이터베이스이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무제한의 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뷔페 가서 골라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먹을까 헷갈려 가지고 다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아무튼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다양한 주제를 익힐 겁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트는 머스트예요. 간트 차트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보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 MS 프로젝트 어려워요. 아니요. 템플릿을 안 쓰시면 정말 단순한 툴이에요. MS 프로젝트처럼 단순한 툴이 없어요. 사실은 사용 방법도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보이시는 그 화면 작업 이름에다가 작업 이름 쳐놓고 뭐 기간이나 시작이나 완료에다가 날짜 쳐놓고 자원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그 다음에 완료 필드 열 추가해서 값 넣고 하면 땡 끝. 아니 그 정도에 만족하고 쓸 수 있다고요. 우리 분석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데이터 입력만으로도 만족해요 라고 쓸 수도 있다고요. 근데 템플릿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정형화해서 다 같이 표준화해서 배포해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서 잘 쓰세요라고 하면 그냥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게 혼돈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방법론의 주제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프로젝트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명쾌하게 파악해서 일정도 쉽게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진도도 이거 진도 입력하는 방법도 알 필요가 없어요. 템플릿에는 다 자동 계산 완료를 입력하는 수고도 하지 않게 뭐 간단하게 자동화 기능 쓸 수도 있고 얘가 되게 재밌어요. 이 대표적인 큰 주제에 대한 컨셉 그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기본 컨셉만 잡으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본 간트 차트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범위, 일정, 자원 이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요. 내일 차이는 그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공정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될 요소들 그 템플릿의 요소 활용했을 때 자동으로 시각화되는 부분들 간트에서는 이게 다 펼쳐놓고 입력하거든요. 근데 보고용 화면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자동 레이아웃으로 쫙 나옵니다. 엑셀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그 저기 개체 중에 선 있잖아요. 화살표도 있고 텍스트 상자도 있고 요거 하나하나 작업 이름을 텍스트 상자에 다 쓰고 그 작업 이름에 대해서 날짜 잡으려면은
날짜 표주 여기쯤에 있네. 뭐 여기 이제 8월 달에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배치하고 뭐 줄 바꿈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 추가적인 편집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대 색깔 치는 거, 이 툴의 본질은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값은 영어로 value, 어떤 값, 텍스트든 숫자든 값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초록색 막대가 됐으면 좋겠네. 화살표 모양이었으면 좋겠네. 레이아웃이 뭐 위쪽으로 자동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네. 여러 셀들에 대해서 같은 값을 한 방에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도 있고 버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이 간트라는 입력용 보기에서 계획으로서의 데이터, 뭔가 시각적인 모양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런 것도 입력해주면 분석용 화면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공정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기능들이 있고, 그 자동화의 그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면 됩니다. 주공정 관리. 전체 업무들 중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크리티컬 퓨입니다. 중대한 그 소수의 핵심 업무들만 집중 관리하면 전체 일정을 방어하는 데 큰 기여가 된다. 우리가 버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작업을 넌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4일, 이건 62일, 이건 8일, 이건 13일 정도 더 연기하더라도 그 버퍼, 남은 시간 동안 이 버퍼 한도 내에서 남은 작업들을 처리한다면 저 뒤에 주요 마일스톤 날짜, 주요 인스펙션 날짜 맞출 수 있다. 근데 이게 밀리면 얘도 밀리게 되네. 뭐라? 이게 밀리면 얘도 바로 밀리나?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중요 마일스톤도 바로 밀리나? 얘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네.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면 기간을 줄이든가 오버래핑을 하든가 뭐 돌관 뭐 뒤간 단축하든가 시정 조치를 강하게 넣어야만 연기가 가능한 것이고, 웬만하면 방어해야 되겠네. 이건 버퍼 한도 내에서 일정 연기하더라도 문제 없겠네. 이런 것들 계산해 주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도 마일스톤 개념이 존재할까요? 네. 그리고 절차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정을 어느 정도 연기해도 되는지 그 버퍼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일정은 다 계획대로 갈래요 라고 하면 화살표로 표시되는 이 절차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사실은 반드시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거나 초과 달성해야 되는 작업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거든요. 일부. 절차 구성을 해주면 그런 버퍼가 없는 계획대로 돼야 되는 작업들의 일정을 딱 맞춰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MS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간트 차트에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파란 막대로 일단 가능한 빠른 일정을 계산해서 보여줘요. 절차대로 보면 선행 작업이 이때 끝나니까 얘는 여기를 빼지 마시고 여기로 놔도 되겠네. 예, 이렇게 가능한 빨리 방식으로 기본 일정 배치 해주게 되고 필요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가능한 늦은 일정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란 막대가 가능한 빵 일정으로 진행할 경우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가 마감일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요약 작업을 봤을 때 큰 목표는 이때 못 들어간다면 늦어도 이때는 들어가야 이때는 끝날 거고, MS 프로젝트에 계산된 일정은 이때 시작해서 이때는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면 이렇게 낙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시작해서 10월 뭐 초쯤에는 이게 완료가 돼야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작업들을 데드라인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버퍼가 없는 거, 있는 거. 만일에 버퍼가 없는 거라면 위쪽에 파란 막대와 빨간 막대가 같다. 가능한 늦은 일정 빼기 기본 일정이 버퍼니까, 전체 요유니까 똑같이 나올 텐데, 지금은 작업들에 대해서 다 버퍼가 있는, 유연성 있는 일정으로 나온 거네요. 아무튼 뭐 절차를 입력을 했을 때 버퍼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CPM 공정표 양식을 템플릿에 보고요, 대시보드 레이아웃에 살려놓고 쓰는 거고, 이 프로젝트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간트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되지. 그러면 숨겨놓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뷰들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 기간 중에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건설 쪽에서 선호되는 방식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즉석으로 구현해 드리거나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해서 함께 검토해보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보는 이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 MS 프로젝트 툴의 그 디폴트, 기본 화면은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선호한다면 그건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좋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버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템플릿을 구현한다면 MS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생산성 제고에 편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문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PMS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고객사에게는 온라인 멤버십을 서비스로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